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랜만에 실적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데니머 사이언티픽 4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부터 보시죠. 2023년 연간 매출은 47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11.4% 감소했고 영업 적자는 61밀리언 달러를 줄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이익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은 비용을 더 줄여서 그나마 에비타 적자도 조금 개선된 상태네요. 분기로 보면 4분기 매출이 10.9밀리언 달러로 3분기와 비슷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때 많이 안 좋았던 매출이익률이 이번에 개선이 되었고, 하지만 에비타 적자는 더 심해졌네요. 비용을 보면 2021년 3분기부터 비용을 꾸준히 줄여오는데 이번 4분기는 3분기보다 판관비, 연구개발비 모두 증가했네요. 감가상각비, 주식 보상비 등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 예측을 못 넘었고 EPS는 넘었습니다. 주가는 실적 발표 후 5% 정도 하락했네요. 분야별로 매출을 보면 PHA 매출은 2022년보다 소폭 증가했고 PHA보다 수익성이 높은 PLA 매출은 32.5% 정도 감소하면서 매출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3년 매출액 대비 비중은 PHA는 64%, PLA는 28%입니다. 분기 기준으로 PLA는 점점 더 매출이 줄어듭니다. 4분기는 1.6밀리언 달러까지 감소했네요. 반면 PHA는 8.6밀리언 달러로 3분기 대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3분기 연속 비슷한 매출을 보이고 있는데 당장은 추가 판매가 힘든 실정인가봐요. 아직 공식 보고서가 안 나와서 4분기 데이터를 못 채웠지만 3분기 재고를 보면 원자재 재고가 계속 줄어들고 PHA 재고가 늘면서 굳이 생산을 많이 안 해도 기존 재고로 대응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4분기 공식 보고서에서 원자재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면 이번 1분기 매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재무 상태를 보면 적자로 인해 자본은 3분기보다 10%가량 줄었고 부채는 늘어서 부채 비율은 151%가 됩니다. 그리고 현금도 많이 줄었네요. 유동성은 유동 자산이 15% 감소하면서 유동 비율이 687%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유동 부채가 조금 늘고 유동 자산이 조금만 줄어도 유동 비율이 드라마티컬하게 떨어질 겁니다. 단순 수치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계속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파란색 점선 영업 현금 흐름은 2022년과 큰 차이가 없지만 투자를 줄여서 잉여 현금 흐름 FCF는 유출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분기로 봐도 큰 방향은 투자를 줄이면서 현금 유출을 최대한 막고 있다고 보입니다. 현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3월 25일에 오퍼링 기사가 납니다. 15밀리언 달러 규모의 주식을 로스캐피탈이라는 곳에 매각했는데요. 켄터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현금 소모가 커질 것 같아 자금 조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주당 가격 1달러로 1,500만 주까지 팔 수 있습니다. 현재 유통 주식 수가 대략 1.03억 주 정도인데요. 1,500만 주는 14.6% 정도 비중입니다. 그만큼 주식 가치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데니머 사이언티픽이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퀵 서비스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빨대, 수저류, 포장지, 그릇, 용기 뚜껑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인데요. 현재 상위 3개의 레스토랑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퀵 레스토랑 체인의 식기류를 제공해왔고 올해 2분기의 첫 번째 상업적 출하, 대규모 출하라고 해야 될까요? 상업적 출하가 진행되고 3분기에 적어도 고객 유통센터에 배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분기쯤은 풀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빨대 역시 다른 대형 퀵서비스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르투갈의 커피 로스터 및 포장회사인 델타, 카페스와 제휴해서 커피포드를 개발했고 이번 1분기에 배송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EU 규정을 준수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매출 확대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실적과 연동해서 보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켄터키 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 현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퍼링도 했다고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낚시 분야, 스낵 포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PHA로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을 공동 개발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네요. 회사 측은 2024년 하반기에 켄터키 공장 가동률이 30%가 넘어가면 공장에 대한 에비타이익이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고 2025년 초 가동률이 70에서 80%가 될 때 전체 회사 에비타이익이 흑자 전환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도 가동 못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DOE 대출은 사무국의 실사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올해 3분기 안으로 초건부로 완료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늦어도 4분기까지는 끝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좋은 소식 하나는 이번에 데니머 사이언티픽 주가가 급격히 오른 것이 카놀라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이 하나의 이유였다고 영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와 1분기 카놀라 평균 가격이 파운드당 0.86달러인데 올해 중반 0.7달러, 연말에는 0.6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가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하는 타이밍에 대량 판매를 할 수 있으니 수익성이 극대화될 수 있겠습니다. 1분기 예상 볼륨을 물어봤는데 회사 측은 작년 1분기 대비 6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 1분기 PHA 매출이 5밀리언 달러였고 여기에 60% 초과 상승이라면 적어도 8밀리언 달러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4분기에 8.6밀리언 달러를 기록해서 뭐가 성장해야 할 수 있지만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입니다. 혹시 8.6밀리언 달러를 넘으면 주가는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차트와 공매도를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2월 초 0.6달러를 시작으로 3월까지 큰 하락 없이 상승하면서 1.8달러를 찍었습니다. 2월 초 차트를 보면 0.94에서 0.98달러대의 매출이 가장 많고 1.1달러 위에는 거의 매물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1.1달러대까지 잠깐 횡보를 하다가 급격히 올랐다고 보고요. 다시 돌아오면 3월 7일 이동평균선들 간격이 점점 넓어지고 캔들이 분홍색 5일선을 크게 벗어난 이후로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고 현재는 다시 1.1달러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아마도 1달러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내려가기는 힘들지만 혹시나 내려간다면 0.85달러까지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는 3월 1일 주가가 1.7달러일 때 체결 수량이 높았다가 점점 줄어들었고 3월 20일에 다시 한번 높아지는데 이때가 카놀라 선물 가격이 크게 뛸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카놀라 선물, 주가 상관성을 보면 국채금리 영향도 받고 카놀라 선물 영향도 복합적으로 받는 것 같고요. 현재는 국채금리와 카놀라 가격이 3월 중 고점을 찍고 잠시 조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보면 제 의견은 이번 1분기는 4분기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매출이 나오고 1분기에 포르투갈에 커피포드를 배송했다고 하니 2분기에 매출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퀵서비스 레스토랑에 식기류를 대량 출하한다고 하고 카놀라 가격도 더 떨어진다고 하니 3분기에 의미 있는 실적이 예상되고 그 이후부터는 매출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에 DOE 대출까지 받을 수 있다면 날개를 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뭐든지 일은 생각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거나 생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추가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으니 새로운 소식과 실적 발표 내용을 꾸준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4분기 실적 숫자만 처음 봤을 때보다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